아, 되게 어색하네. 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손 위치를 좀 내려야 돼. 음, 마이크가, 되긴 하는구나. 위치를 내리고, 좀 더 돌리고, 이러면, 안 매달리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술을 적용을 해봤는데, 뭔가 그렇게 극적이진 않네요. 그냥 이제 손 트래킹 된 정도? 근데 문제가 지금 이게 오른손이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말은 뭐냐, 이게 뭔가 벌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업 같은 거를 전혀 못하고, 네. 이 마우스에 손을 안 얹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좀, 요거까지는 안 되니. 이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요 위치에서 이렇게 손 움직이는 것까진 되는데, 여기서 뭐 요렇게 움직인다든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네. 이 엄지손가락이 잘 인식이 안 된다. 지금 제가 V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네요. 그런데 요거는 아니다. 요것도 유료 샘플이 아니라 유료 아이템이었지. 사실 이거를 산지는 좀 됐어요. 아마 작년에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근데 요즘 좀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이 손 관련해 가지고 사용을 거의 안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 왼손이 아니야. 왼손도 어쩌면 될 수도 있겠는데? 글쎄? 하나를 키니까 하나가 꺼지고 그런다. 일단은 한번 지금 일종의 테스트니까, 원래 이 테스트는 사람 적을 때 해야 돼요. 나 너무 커진다. 안돼. 이 실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 안돼. 오, 양손 다 된다 이제. 안녕하세요. 이게 되네. 근데 약간 카메라에서 요 손을 뗐다가 지금 손 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더블 피스. 야. 이거를 왼손만 하는 게 낫나?
요거를 그래도 장면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장면이 재료 저장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좋아. 다음에 얘를 없앴다가 살렸다가. 그런데 무조건 저게 뜨는구나. 이게 그래도 나름 유료 아이템이어가지고 이 네일 같은 것도 될걸요? 60kg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그래도 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돼요. 이게 좀 반응이 느려서 그렇지 진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2D 아이템이에요. 이게 좀 반응이 늦네.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못 보신 걸로. 더블피스. 야, 이게 다 좋은데 엄지손가락이 제대로 안 접히는 거. 완전히 주먹은 그래도 좀 인식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접힌 걸로 되네. 이거랑 요거랑 지금 제가 주먹을 줬는데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키워서 이러면 뭐 괜찮지 않나? 근데 약간 좀 프로그램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 컴이 뜨겁긴 하네. 뭐 노트북에 뭐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니까요. 그래도 나름 재밌죠. 약간 요런 게 가능하다는 거 해가지고 가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트래킹은 꺼야겠다. 자주 보여드릴 건 아니니까요. 뭔가 성능이 되게 좋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자주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 캠 문제도 좀 있을 테고 왜냐면 이제 손 트래킹 같은 경우는 노트북 캠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얼굴은 아이폰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좀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음. 네, 오늘은 음, 굉장히 뭔가 아침부터 힘들었어요. 이 사실 요즘 뭐 제 뭐 4단계를 팔로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계에 너무 차단 많은 것 같아서 좀 떼르긴 했는데 여튼간에 보통은 되게 좀 수다스럽거든요. 막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근데 오늘은 트위터에 뭐가 올라오는지를 몰랐었어요. 거의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오후 때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는데 되게 좀 일이 많았어요. 아침부터 막 그 신간도서도 들어오고 뭐 하여튼 이거저거 좀 할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좀 약간 몰아치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아침에 좀 제가 뻘소리를 하긴 했거든요. 아 내가 다들 내 일을 가져가. 왜 이렇게 일을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일을 못해서 가져가나? 막 그런 개소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런지 네. 아 일이 부족했구나 너가. 아 그래 그럼 말을 하지. 일 좀 많이 줄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이거저거 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말실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진짜 어찌나 일이 많던지 아니 평소엔 이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괜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진짜 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얘 도서관에서 금기어중하나 오늘은 이용자 적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오늘은 일이 정리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귀신같이 이용자분들 몰려오시고 귀신같이 위에서 일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크도 하고 신간도서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말이 뭐 다들 내 일을 가져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은 많거든요. 일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일에서 꽤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왜지 일이 안 주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일 많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아니면 이제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요망쌤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일을 분배합시다 하면서 이제 막 제 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보다 일 많으신 분들이 저거 뭐지? 내가 일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나? 했는데 그렇게 보면 아니 업무 분장 보면 내 일이 하나도 안 줄었어. 오히려 늘어났어. 업무 분장이 일이 줄질 않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또 그냥 개소리를 했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뻘소리를 해야 이 정도도 좀 띄워지고 좀 그렇잖아요. 이런 뻘소리 이게 재밌어요. 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 오늘은 여름 끝에 비는 꽃이라는 게임을 추천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가 좀 특이한 게 일단은 무료 배포로 하고 있고 또 1,100원으로 해서 유료 버전도 존재를 하는데 다들 평을 보면 왜 이게 1,100원이야? 이거는 더 가격을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이상을 하는 게임 사실 요즘 그런 게임이 되게 드물거든요. 예를 들어 스타필드 같은 경우 아니 이 가격을 받고 게임을 이따위로 만들어?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오히려 요즘 게임 중에서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하네. 이거를 이렇게 야 얘네 왜 이렇게 요 광고 타임라인을 쑤셔넣으라고 이렇게 됐구나. 아니 지금 이제 이 치즈직 스튜디오가 이번에 좀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이거저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기가 너무 불편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아마 트위터를 저를 이제 팔로우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 방송 계정에 지금 그 화면을 올려놨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끔찍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중간 광고가 7분 후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광고 시작을 5분 미룰 수 있다는데 방송당 3번만 가능하네. 아니 요 광고는 어차피 나한테 내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다시 유튜브 동출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동출을 하다가 요즘 또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유튜브 동출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보거든요. 왜냐면 내 시청자분들은 다 치즈직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치즈직 통해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다 그렇게 보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중간 광고를 쑤셔 넣으면 참 좀 그러네. 그러면 일단은 광고 시간이 6분 남았으니까 광고 끝나면 게임으로 들어가죠. 게임 막 플레이 도중에 광고 나오면 진짜 짜증나지 않을까요? 싶어가지고 저건 좀 아니지.
자, 얘네가 뭔가 일단은 이 학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 큰 손만 잡으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생태계 유지에는 학고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그 언젠가 뭐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유입이 돼야만 생태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냥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새로운 콘텐츠를 말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데뷔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네 지금 환경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프로랑 파트너 그러니까 프로 이상의 얘네가 다들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밑에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프리카는 또 영 그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요건 제 취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국내에서 선택지는 치즈가 아니면 아프리카 둘밖에 없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은 만약 이제 트위치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아마 치즈직도 글쎄요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필사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냥 배짱 모험인 것 같아요. 너네 어차피 아프리카 아니면 치즈가 아니야? 그런데 치즈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가 뭐 분위기가 좀 마음에 안 들든 UI가 마음에 안 들든 뭐 하여튼 그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넌 아프리카 갈 거야? 너 취향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장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프리카가 글쎄요 숲으로 리뉴얼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 리뉴얼 언제 하는 거야? 하긴 하는 거야. 할 마음은 있긴 한 거야. 좀 걱정이 되네요. 참 아깝하다. 일단은 요게 다른 대체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이쪽에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세팅 값을 조정을 한다던가 그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요. 솔직히 그런데 치직 스튜디오를 켜놓고 OBS 가지고 그냥 계속 모니터링 하지 요거를 켜놓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 근데 보통 이제 치직에 리모컨을 따로 그냥 도구로 해가지고 끼워 놓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요 치직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제 좀
30분마다 체크하면서 좀 타이밍 안 좋을 때는 5분 요거 중앙어 미루기 뭐 이런 거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 무슨 광고를 이렇게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일단은 요 방향성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글쎄요 기획을 누가 한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요 주 4 5 4 3 2 1 땡 광고 2개 보시고 갑니다. 네. 요 광고는 저의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미션 후원 걸 수 있고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광고가 안 끝났는데 광고가 거의 다 끝났다. 짠. 네, 광고가 끝났어요. 좀 특이하네. 특이하다기보다는 의외로 제대로 됐는데 그런데 좀 깜빡이는 게 있니? 요거는 내 캡처보드 문제인가? 마크할 때도 이러더니 싸구려를 사서 이런가?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억은 조각나 파편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 조각난 이건 너무 좀 빠른 것 같은데 영상이. 파편들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조각들이 있다. 총알은 아니겠죠? 네, 날발님 반갑습니다. 총알같이 보이긴 한데 약간 빗물이 같기도 하고요. 흔히 추억이라 불리는 그런 조각들 말이다. 손을 뻗어 붙잡은 추억 2조각이 한여름밤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역광년은 좋게 떨어져 있을 2별처럼 아득하면서도 한쪽에서 손을 뻗으면 금세 닿을 것만 같은 그런 추억의 조각들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여름하면 또 불꽃놀이지. 예전에 왜 이렇게 깜빡여? 상하면 해도 깜빡이나? 상관없네.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직거리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려는지 그날의 하굣길은 뮤단스케도 더웠다. 요거는 왜 이렇게 안 박여? 요거는 무료 소재 썼나 보네. 아니 너무 맛있다. 오 더빙도 돼 있네. 근데 하굣길이라더니 너무 너무 유럽이잖아. 너무 유럽 사진이잖아. 한 손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렸는데 옆에서는 묻어있다는 잊은 듯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클래스메이트 유미. 언제나 활기가 가득하다 못해 넘쳐버릴 것 같은 그녀는 날아갈 듯한 얼굴로 방금 산 크레페를 크게 한 입 베어 문 뒤였다. 있지. 여기서 파는 크레페는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먹어봤어야 말이지. 크레페는 진짜 예전에 그 홍대 크레피집 크게 있을 때 그때나 좀 먹어봤지. 그 크레페 한때 엄청 유행했죠.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때나 좀 크레페 먹어봤지. 최근엔 먹어본 적이 없네요. 크레페 하는데도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싹 사라졌죠 요즘은. 나에게 긍정을 강요한 듯한 단정적인 목소리. 그러게 맛있는 것 같아. 진심이 반 정도 섞인 형식적인 대답과 함께 나도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먹었다. 무슨 크레페인데 좀 나도 좀 보여줘. 나오네. 새콤한 딸기 과즙과 달콤한 초코 시럽이 입안에서 뒤섞여 녹아내린다. 딸기 크레페인가 봐요.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오히려 인공적인 느낌이 훨씬 드는 맛. 역시 맛있으니 된 걸까라고 생각하며 나는 크레페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맛있다. 어, 오랜만에 크레페를 맛보는 내 뇌가 내린 결론이었다. 게다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귀엽네. 같아. 크레페라면 안 질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귀엽다. 음. 그러고 보니 같이 디저트 가게 들는 것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본데? 머쓱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유미. 점점 깜빡이네. 뭐지? 나한테 미처 이야기 못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나는 유미의 당황스러워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바라보며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물려던 참이었다. 있지. 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뭐야, 그런 걸 나한테 왜 갑자기 물어? 얘 나름 진지한 그거였구나. 이런 눈 되게 귀여워요. 네. 하마터면 체할 뻔했다. 요즘 들어 디저트 가게에 발이 뜸했던 건 다이어트 때문이었나? 응? 그거야 당연히. 지금은 너 말곤 대답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묻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절친한 친구든 아니면 그냥
이성으로 감이 있으면 오히려 이 대사는 안 할 것 같아. 음. 음. 연애는 잘 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에 난감한 티를 잔뜩 묻힌 채 나는 쭈뼛쭈뼛 유미를 훑어보았다. 아, 이런 미연씨에선 또 약해지네. 몇 달 전에도 이런 함정 질문에 걸려서 그러게 조금 찐 것 같아 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며칠 동안 시달렸었지. 아니 이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어, 그렇다고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는 건 아니었기에 나는 유미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것도 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찐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대답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긍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강한 침묵이거든요.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지금이라도 좋으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지 않을래 라는 의미였지만 질문을 철회해달라는 무언의 요구는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은 듯해 보였다. 그게 혀끝을 벗어난 언어의 조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향해 날아간다. 나는 오히려 살 조금 찐 쪽이 더 예뻐 보이는데. 최악의 답변. 뭐라는 거야? 황급히 고개를 반대편으로 틀렸는데 옆에서 당황스러움의 농도가 한층 더 짙어진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네 취향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야, 이거를 이렇게 용서해주네. 야.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였는데 의외로 효과 만점이었다. 자신의 늘어난 몸무게에 대해 잠깐 투정을 부리던 유미는 곧바로 다른 화제로 방향을 돌렸다. 그나저나 곧 여름 방학이잖아. 이거는 의외로 먹혔네. 저 대사가 먹혔네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 배경이 유럽인가? 뭘 했다고 벌써 여름방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새 1년하고 6개월에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저장하고 다시 킬게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거? 한번 캡처보드를 다시 껐다 켜볼까? 아, 캡처보드 빼도 이러네. 이건 캡처보드 문제가 아닌가 본데? 아, 이 얘를 껐다 켜보자. 왜 이런 거지? 근데 사실 뭐 미연 씨가 그렇게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텐데. 지포스 익스페리언스가 지금 업데이트 중이니까 잠깐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에는 아예 저 게임이 안 뜨는데? 다시 한번 켜볼까? 웬만한 오류는 껐다 키면 해결이 되니
아, 똑같이 이러는데? 왜 이러지? 음, 왜 이렇게 깜빡이는 걸까? 왜 이렇게 깜빡이는 걸까요? 딱히 뭔가 깜빡인다는 그런 거는 안 보이는데? 파일을 무결성 검사를 해볼까? 좀 이상할 때는 무결성 검사가 제일이긴 하죠. 음. 뭐, 게임 자체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뭐 금방 걸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써 30%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음, 74%. 음, 요 무결성 검사 이후에도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죠. 그냥 내 컴퓨터가 이 친구를 거부하는 거니까. 음, 여기서는 안 깜빡이는데? 괜찮은데? 무결성 검사하니까 괜찮아졌어. 안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 알았어. 빨리 넘길게. 넌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야? 난 여름방학이 없어. 넌 있겠지만, 난 없어. 난 없어. 없다고. 여름방학 없다고. 음. 글쎄, 아직 생각해둔 게 없는데. 여름방학을 해봤어야 말이지. 도서관이 여름방학이 어딨니? 지금 방학 땐 정말 여러모로 바빴었는데.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잘 모르겠다. 넌 계획해둔 거라도 있어? 맞아요. 방학은 그지 그거밖에 없어. 네, 생활 컨텐츠님 반갑습니다. 난 이번 여름방학은 후배들 멘토링이나 봉사활동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 참, 그리고 방학 끝나고 있을 학예제 준비도 해야 되고. 아, 참 열심히 사는구나. 좋겠다. 열정이 넌 아직 있구나. 아, 멘토링을 한대. 대단하다. 너다운 계획은 뭐야? 무슨 계획일까? 너다운 성실한 계획이란 뜻일까? 하긴 유미라면 분명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번 여름방학이 아니면 이젠 봉사활동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아, 그건 그렇지. 고3 될 테니. 그렇겠네. 정말 유미답다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다. 크레페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크림이 녹아내리고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여긴 배경이 유럽인가? 진짜? 생각에 잠기게 하는 진한 달콤함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려운 고민이네. 많이 한단다. 진짜 태클을 걸게 만드네. 진짜 많이 한단다.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겠지. 생각해둔 게 없으면 나랑 같이 봉사활동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도 이 고민을 하는데 봉사활동?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 한번 해볼게. 너도 이제 슬슬 대학 진학 걱정해야 될 시기라고. 아니, 얘가 되게 좀 약간 그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귀엽네요. 하긴 그것도 그렇지. 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지. 유미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녀가 나를 미래로 인도한 듯한 기분이 든다. 유미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젠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시간인 걸까? 참, 주말에 이번 학기 성적표 받지 않았어? 받았어. 토요일쯤 받았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50등 정도였나? 그런 등수가 존재한다고? 정말 많이 올랐네. 작년 2학기 때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하게 두 자리 등수였잖아. 네 덕분이지 뭐. 하긴 그렇지? 이걸 또 깔끔하게 인정하네요. 빈말은 아니었지만 유미는 내 말에 생각보다도 강한 긍정을 보이며 기득였다. 뿌듯한데 내가 가르친 학생 성적이 그렇게 올랐다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유미 선생님. 한껏 기분이 업된 듯한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 매일같이 유미가 나한테 신경을 써줘서 성적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 겨울방학 때 무척이나 바빴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거였고 말이다. 그렇지? 그렇지? 유미는 정말 제자를 보는 스승처럼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거는 확실히 호감이 있니? 그럼 다음 학기에도 성적이 올라서 30등 안에 들어가면 겨울방학 때 나랑 같이 여행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여행을? 둘이? 이런... 이거는 네... 여행? 응, 여행. 3학년 되기 전에 리프레시라도 할 겸. 야, 고단수인데? 그것도 좋지. 잠깐, 너랑 나랑 둘이서? 응. 아이고. 소리가 소리가 잘렸어. 아니, 싫은 거 아닌데. 싫다기보다 단둘이서 여행이라니. 그건 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솟아났다. 야. 아직 이거는 약간 돌려서 고백한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이거는 진짜 김치국 아니지. 이거는 확실하지. 둘이서 여행을? 이거는 요 여행을
떠날 때는 친구였지만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연인인 관계가 되겠다. 거의 약간 이런 포부의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라지. 근데 저 친구가 메인 히로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잠깐만. 소녀 유미 현지. 타이틀에 나온 친구는 저 유미가 히로인이 아니었는데? 설마 빼앗기나? 설마 나쁜 생각이라도 한 거야?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 좋은 생각했지, 좋은 생각. 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는 이 표정. 왜냐면 은근슬쩍 그런 거를 노렸을 수도 있고. 내 눈에 뭐가 쓰여있기라 한 건지 유미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성적 나오면 더 하는 걸로 하자. 유미는 자신의 고조된 기분을 숨길 생각은 없었는지 가벼운 허밍과 함께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겼다. 이거는 뭐 좋아하네. 유미 손에 들려있던 크레페는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건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어렴풋이 남은 달콤한 향만이 크레페가 존재했음을 알려줄 뿐. 계속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네. 나는 반쯤 남은 크레페를 우물거리며 그녀의 옆을 걸었다. 아참, 동아리 활동은 잘 돼가? 뭐 그럭저럭. 너 방학 때 동아리 활동 보고서 완전 잘 적어서 내야 된다. 내가 거기 유령부원 꽂아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청 헌신적이었네. 이 거의 만약 이게 루트가 그 세 가지라면 아까 그 더빙된 히로인이 3명이었죠? 이게 만약 히로인 루트가 있다면 유미 루트로 가보고 싶네요. 근데 일직선 루트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알겠어.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이지? 믿는다? 그럼 속고만 사셨나? 유미가 문득 생각난 게 있다며 꺼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내 동아리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속한 동아리는 오컬트부. 이런 부가 존재를 한다고? 현대과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을 연구하는 동아리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오컬트부라니. 요즘 시대에 오컬트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일본 애니에만 나오는 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유령부원뿐인 오컬트부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오컬트부스럽지 않아? 뭐야, 그 썰렁한 농담은. 애정으로도 커버해 줄 수 없는 농담이었나 봐요. 아까 전에 웃음기 넘치는 목소리는 어디 가고 물을 잔뜩 끼얹은 듯한 무거운 목소리가 대답으로 들려왔다. 내가 속한 오컬트부는 부원이 나를 포함해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동아리다. 이마저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원이 모두 유령부원인 허울본인 동아리지만 말이다. 허울본인 오컬트부가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미의 공이 컸다. 부회장인 유미가 사람을 구해 유령부원을 어찌저찌 구해 학생부에 제출해줬으니까. 정말 유미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다. 크레페를 다 먹고는 나는 버릇처럼 손에 묻어있던 슈가 파우더를 후 불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밋밋한 단내가 송진가루처럼 흩날린다. 물론 여기서는 소나무는커녕 과목 한 그루조차 볼 수 없지만 말이다. 영? 횡단보도 앞에 서자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도, 여름이면 지겹도록 들을 수 있었던 매미들의 울음소리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현대가 아니네. 그 빈자리는 도로변에 솟아있는 태양광 패널과 안내 로봇이나 순찰 로봇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는 삐빅거리는 소리가 대신한다. 이건 좀 반전인데? 크레페에 잔뜩 들어있던 새콤한 딸기도 달콤한 초콜릿도 분명 어느 실험실 배양 접시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겠지. 어디를 둘러보든 내리쬐는 태양을 제외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인조미에 물든 세상, 이 세계를 단번에 압축한 말이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너무 더운 것 같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옆에서는 더위에 못 이겨 투정을 부리는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미도 더위를 타는지 자신의 교복 셔츠를 연거푸 팔랑했다. 다이어트 한다며. 이 정도 땀 흘렸으면 살도 빠지지 않았을까? 저 댕해 보이는 얼굴 너무 귀엽다 진짜. 과학도 잘한다는 애가 왜 이럴 때만큼은 이성적이지 못한 걸까? 신호가 바뀌고 나와 유미는 건너편 길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매끄럽게 포장된 횡단보도의 딱딱한 감촉이 발끝에 전해진다. 때였다. 응?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유미의 목소리.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는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한 소녀를 바라본다. 얘가 타이틀 히로인인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땅속에 얼굴을 파묻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내 시선을 눈치챈 걸까? 조심스럽다는 말에 부족할 정도로 조심조심 고개를 든 소녀의 눈동자가 나와 마주친다. 야! 거기서 혼자 뭐해? 혼자? 횡단보도 저편에서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귀신인가?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녀의 눈동자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던 소녀는 돌연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급히 뛰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여기서 뭐해? 이러다 신호 바뀌겠어. 유미였다. 나의 손목을 붙잡은 유미는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반대편 건널목까지 뛰어갔다. 아슬아슬하게 신호가 바뀌고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유미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횡단보도에 멈춰서서는. 미안.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넘어가려던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유미. 유미는 정말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뚫을 기세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지나가는 길에 네 이상형이라도 본 거야? 자연스럽게 견제구를 날리고 계시네요. 음. 약간 말투가 야, 말 잘해라.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봤어도 아니라고 해야죠. 거짓말. 분명 뭐에 홀린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 유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찌릿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이러다 감전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릿지릿한 눈빛이었다. 어쨌거나 조심해. 또 호버크라프트에 치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호버크래프트? 자동차가 아니라? 아, 진짜 이게 세계관이 미래라는 게 확 여기 이런 데서 좀 느껴지는구나. 알겠어. 앞으로는 좀 조심할게. 유미의 날카로웠던 눈매가 다시금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유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연신 미안한 티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일도 벌써 1년 넘게 지났네. 그 일? 그러게 엊그제 일 같은데 그 일이 뭘까요? 그치.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가 말한 그 일이란 나와 그녀가 처음 만난 그날의 일을 의미했다. 어쩌면 내가 그날의 일을 엊그제 같다고 느끼는 것도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유미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도 횡단보도 위였다. 이거는 유미랑 이어져야 돼. 이거는 유미랑 이어져야 돼. 진짜. 아니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썸씽이 있었고 이 동아리도 살려줘. 성적도 올려줘. 음. 야, 거기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끝나면, 나랑, 나랑 같이 여행 가자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유미랑 사귀어야 돼. 안 사귀면 이거는 나쁜 놈이야. 음. 1년 동안 썸만 타고, 1년 6개월 동안 썸만 타고 버린 거잖아. 뺨에서는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진다. 넘어졌다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바닥에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 그 만났을 때 이야기구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나에게 손을 내미는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것이 유미와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녀가 유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조금 더 뒤의 일이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손을 내밀며 내게 안부를 묻는 그녀. 나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너 지나가던 호버크라프트랑 부딪혔다고. 아, 그래가지고 호버크래프트에 또 부딪히면 안 된다. 그래, 그 말을 한 거구나.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닌데. 상냥하게도 그녀는 혼잣말처럼 내뱉은 내 말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멀쩡해. 가벼운 타박상 같은 거니까. 괜찮다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려고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그만 발걸음을 다시 멈춰 세워야만 했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이질감은 풍경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나의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이 몸을 관통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내가 어쩌다 이곳에 있게 된 건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 주인공이 기억상실인가 보네. 저기 있잖아. 여긴 어디야? 여기? 여긴 백석시 A 구역이잖아. 갑자기 그런 건 왜? 백석씨? 왜 그런 당연한 걸 묻냐는 듯 나를 바라보는 여학생. 이윽고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되물었다. 왜 그래?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착각했나 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야, 어디가? 나를 붙잡으려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백석씨 A 구역이라니. 숨을 고르며 다시 생각해봐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아, 내 모니터만 일어나 보구나. 모니터 문제구나. 내가 있던 곳은 분명 백석씨가 아니었던 건 물론이고, 더군다나 아니네. 음, 오- 모니터 문제가 아니네. 아, 깜빡인다. 으아. 더군다나 A구역이라니. 그런 도루명이 있었던가? 아, 얘는 현대를 사는 친구구나. 근데 약간 우연한 기회로 이 세계로 갔거나 아니면 시간 여행을 했거나 그런 것 같네요. 난데없는 복잡한 상황에 버릇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려는 나는 순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 뜯을 머리카락이 없었나? 버릇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건 게임이 이상해. 음, 음, 뭐야? 나도 모르게 놀랐다는 말로도 부족할 반응이 입 밖으로 뛰어내렸다. 음, 그러고 보니 주인공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주인공의 이름이 아우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꿈인가? 꿈이라면 분명 깨어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기억날 만한 그런 꿈이겠지. 머리를 헝클려다 말고 나는 내 몸을 살펴보았다. 가느다랗게 변한 손목과 내 것이 아닌 듯한 양손, 골격마저도 눈에 띄게 변해 있는 내 몸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느다랗게 변했다고? 허벅지? 게다가 허벅지에서 느낀 이질감 섞인 통증은 내가 지금의 상황이 꿈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고 말이다. 아까 넘어졌죠. 몸이 바뀌기라도 한 건가? 마음속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다. 원래는 체구가 좀 있는 친구인가? 적어도 수백 번은 중얼거렸지 않았을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진짜 나는 어떻게 된 걸까? 머릿속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성적 사고의 끈이 끊어진 소리였을까? 그 뒤로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말 그대로 뇌정지 상태. 나는 그만 생각을 멈추었다. 이거 조조에 나오는
도조에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음, 아우치는 생각을 멈췄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였다. 거기 있어? 없어. 멀리서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참을 뛰었네. 백석고등학교는 그쪽이 아니라고.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백석고등학교 옷인가 봐요. 교복인가 봐요. 백석고등학교라고? 이 여학생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분명 아직 중학교 3학년일 텐데. 너 백석고등학교 학생 아니야? 신입생 맞지? 그녀는 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서는 이상하다는 듯 재차 확인하는 건지 질문을 건넸다. 내 뇌가 정지 상태에서 깨어난 건 다행스럽게도 그때쯤의 일이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뒤늦게나마 뇌가 눈치챈 것일까? 맞는데? 잘 됐다. 나도 백석고등학교 신입생이거든. 내 이름은 유미라고 해. 혹시 외자니? 성이 유고 이름이 미니? 그녀의 교복에 달린 이름표가 골목길에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의 교복과 그녀의 교복이 같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다. 같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화자도 여잔가?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이름을 꺼내려다 말고 나는 내 교복에 달려있던 이름표를 흘게 바라보았다. 새? 목소리를 삼킨 나는 명찰에 적힌 이름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만난 것도 그 이름이 뭔데? 생각해? 그 이름이 뭔데? 진짜 아우치야? 왜 이름을 말을 못해? 진짜 이름이 아우치야? 왜 말을 못하는데? 명찰에 적힌 이름이 뭔데? 진짜 아우치는 아니겠지? 유미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도움의 손길이 아닌 내게 악수를 청한 듯한 손길이었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갈색 머리칼과 교복의 옷깃이 살랑살랑 흩날렸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부탁해. 얼떨결에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네긴 했지만 진심이 담긴 건 아니었다. 변태 아니야. 마주 잡은 유미의 손은 마치 비단결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물론 지금의 내겐 가시떨진 반껍질을 만지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말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었다. 몸이 바뀌다니. 영화나 만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며 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 불편한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를 백석고등학교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그녀를 잠자코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입학식이라니 되게 두근거린다. 그렇지 않아? 아니, 입학하면 매일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 별로 두근거리지 않아. 입학식이라고? 나는 유미의 말에 뭐라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 입학식 날이라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유미는 나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어깨를 콕콕 찔러댔다. 입학식 정도의 긴장감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자극으로 긴장이 풀릴 리는 없었다. 그런가? 응, 완전 긴장한 것 같아 보여. 그렇구나. 오늘은 입학식 날이었구나. 유미의 말을 듣고서 나는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뒤늦게나마 눈치챌 수 있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겨울의 입김을 떨쳐내지 못한 듯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6개월이 날아간 거네, 이 친구는. 분명 나는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하고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과 유미라는 여학생이 말한 입학식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를 내게 알려준다. 단순히 몸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바뀐 것이다. 시간이 바뀐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어야 했을 나는 졸지의 시간여행자이자 유체 이탈의 경험자가 되어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정말 긴장했나 봐. 나는 당황스러운 티를 애써 억누르고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를 직접 겪고 있는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데 유미라고 다를까? 유미는 나의 멋쩍은 미소를 보더니 전염이라도 된 듯 머쓱한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긴장되네. 반배정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녀는 소원을 빌듯 하늘에 대고 말했다. 행운을 빌게. 이번엔 내가 그녀의 혼잣말 같은 이야기에 반응을 보였다. 고마워. 너도 행운을 빌어. 한쪽에선 빈 껍데기 같은 말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감정이 가득하다 못해 넘칠 것 같은 말이 오갔다. 확실히 불공정해 보이는 감정 교환이었다. 죄책감이라도 든 걸까? 왠지 심장이 무거운 기분이었다. 뭐라고? 심장이 무거웠던 건 아무래도 기분 탓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유미를 따라 학교로 가던 중 나는 뒤늦게나마 교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용 타블렛을 발견할 수 있었다. 33? 특이하게 생긴 타블렛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 분명했다. 타블렛을 키는 그 짤막한 순간 동안 불안한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게 날짜 표시였구나. 3월 3일 타블렛 잠금 화면에 위젯에 나타나 있는 오늘의 날짜였다. 내가 알지 못하는 대규모의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면 나는 분명 시간여행을 한 것이겠지. 시간여행과 유체이탈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과 대규모의 몰래카메라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걸 고르라면 단연코 후자겠지만 인생은 항상 확률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확실하지 않은 건 내가 어느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인지였다. 타블렛의 잠금 화면에는 올해가 몇 년도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잠금 화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인지 현재 시간과 날짜만을 표시하고 있던 잠금 화면이 저절로 해제되었다. 저절로? 인공지능인가? 페이스 아이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 눈을 깜빡이다 말고
장검화면이 해제된 것이 바로 이 눈동자 때문이란 것을 깨닫는다.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나저나 이 타블렛에는 원래 주인의 정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제법 들어있을 텐데 어쩌면 상황을 풀어나갈 정보를 이 타블렛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타블렛의 날짜 탭을 눌렀다. 여기야, 백석 고등학교. 아, 엄청 건물이 화려한데? 고등학교 건물치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때마침 들려온 유미의 목소리가 이를 제지했다. 타블렛에서 눈을 떼고는 나는 고개를 들어 어느새 도착한 백석고등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강당은 저쪽인가 보네. 유미를 따라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하며 나는 다시금 방금 보았던 숫자를 곱씹어 보았다. 뭐지? 3000인가? 2019나 2020, 아니 적어도 2032 정도의 숫자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몸도 바뀌었는데 시간 여행이라고 못할 건 없지. 그렇고 말고. 뭐라고 나오길래? 차라리 3000이나 4000 정도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면 대규모의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나는 타블렛을 켜 날짜를 확인해 보았다. 136. 2136을 잘못 본 건 분명히 아니었다. 타블렛의 날짜 탭에 적혀있던 숫자란 다름 아닌 136이라는 세 자리 숫자였다. 나는 장장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온 걸까? 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거의 이 세계 트립인 거 아니야? 입학식이 끝난 뒤 배정받은 교실에 들어오고 나서도 복잡한 건 여전했다. 내가 배정받은 바는 A반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학생들은 저마다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울타리 속에 끼어들 겨를 따윈 없었다. 눈에 띄지 않은 구석 자리에 앉은 나는 타블렛을 뒤지며 지금의 상황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중이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136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래 내 몸과 바뀐 몸 사이의 연관성을 정도는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애를 쓰며 나는 타블렛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을 뒤졌다. 그 정보도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 되게 궁금해지는데? 내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진 말이다. 안녕, 또 만났네? 그러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의주의적 상황이 아닐까? 나의 곁에 다가온 갈색머리 여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내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첫눈에 반했나? 나한테. 반갑게 손을 흔드는 유미에게 나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네가 반배정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나 봐. 유미는 상냥하게 그지없는 미소를 띤 채 내게 한 발짝 다가왔다.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재밌는 거라도 있어? 그게 내가 좀 멀리서 학교를 배정받아서 근처에 아는 게 없어서 찾아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배정이 아니면 어쩌려고. 우리 학교 시험 봐서 오는 건데 배정 받았어? 되게 이상하다. 배정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쩌려고. 바뀐 몸의 주인은 꽤나 먼 곳에서 이 학교로 배정을 받은 모양이었다. 운이 좋았네. 덕분에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도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기로 한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를 흉내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구나. 뭐 그렇지. 본의 아니게 나의 행동에 당위성이 부여된다. 유미의 눈동자에서 의심의 눈초리 같은 건 지워진 지 오래였다. 순수한 미소만이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을 뿐. 사실 나도 조금 먼 곳에서 학교를 배정받았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친하게 지내자. 불행. 거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소였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그 말만 하면 된다는 순수한 미소였다. 그 뒤로 유미는 항상 나와 붙어 다니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녀는 나와 함께였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고 다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유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와 유미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만 갔다. 새로운 세계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많은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메운 세상. 그 차이는 자릿수가 다른 두 자리의 숫자의 간극만큼 벌어져 있으면서도 단지 숫자의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뭐야, 수박 게임이야?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졌다는 말밖엔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 세계에서는 자연적인 것들이 모습을 감춘 뒤였다. 농장에서 딴 신선한 과실도, 여름이면 푸른색으로 물들던 관목도, 지겹도록 들려오던 매미의 울음소리도, 이젠 이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원래의 내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열심히 모색해 보았다. 가끔 잠에서 깨어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그렇게 136이라는 숫자가 137로 바뀔 동안에도 나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한 동안 나는 유미 덕분에 새로운 세계의 생활을 제법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었다. 유미는 모든 것이 서툰 나를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 그렇게 둘도 없는 사이, 유미와 내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다. 원래의 몸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던 건 무의식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돌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아우성 때문이었다. 정체 모를 무의식의 아우성. 나는 그 무의식의 외침을
연어의 회귀 본능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묻는 건데 말이야. 갑자기 뭔데? 유미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가 방금 문득 떠올랐다. 여태껏 궁금했지만 신뢰가 될 것 같아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왠지 지금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왜 그렇게 나한테 신경 써줬던 거야? 왜? 혹시 싫었어? 음. 유미는 발걸음 속도를 늦추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긴 이런 미소녀 여학생이 챙겨주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 자기 입으로 미소녀라고 말한다고? 아, 네. 뭐야 그 반응은? 아, 내 미적지간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미는 삐진 척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잠시뿐이었다. 유미는 이내 고개를 치켜들더니 인공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럼 다른 이유가 필요해? 와닿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유미도 각자 다른 이유로 잠시 생각이 빠진다. 먼저 입을 연 건 유미 쪽이었다. 원래 가슴이 시키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법이라고. 이번에도 와닿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다운 이야기였다. 분명 얼마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샌가 사거리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럼 내일 봐. 조심해서 들어가고. 사거리 앞에 선 유미는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평소 같은 인사말 뒤에는 조심하는 말이 덧붙여졌다. 아까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겠지? 반대편으로 향하는 유미를 바라보며 나도 인사를 건넸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휴대용 태블릿을 꺼내 현재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기억이 조금씩 삭제되고 있어. 오후 4시 반. 아직 해가 지기엔 한참이나 먼 시각이었다. 메신저 앱에는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30분 전. 학교가 마쳤을 때쯤 도착한 이메일이었다. 아, 동아리원이 2명이라 그랬죠. 자기 포함해서. 선배 이 사이트 좀 확인해 주세요. 오늘 힘든데? 신인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어렵지 않게 누가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우선은 저장을 하고 오늘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 네.
오늘은 네, 좀 많이 피곤하네요. 음. 아, 많이 힘들어가지고 방금도 지금 잠깐 졸았거든요. 게임하면서 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안 켜지는데? 뭐야? 왜 안 켜지는 거야? 내 손 왜 안 되는 거야? 해킹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네, 유하연님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방종각을 지금 잡고 있었는데. 그래 볼까요? 저 컴퓨터도 찔이 좀 아가씨 안 버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방종을 하려고 해요. 지금 게임하다가 몇 번 안돼. 그런데 진짜 오늘은 많이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내가 안 되겠네. 계속 하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상하게 이번 주 좀 체력 소모가 심하네요. 묘하게 좀 축 처진다고 해야 되나? 지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방종을 하고 내일은 원래 휴방이었죠. 내일 휴방을 하고 일요일에 약간 비명을 잘 지를 수 있는 몸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그 월드 오브 호러 게임이 예정돼 있죠.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 쫓기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연출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이 공포를 극대화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한테 이거 추천한 사람 나와. 네. 일요일에 뵐게요. 네. 그래가지고 좀 진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여튼 네. 일요일에 약간 멀쩡한 몸 상태로 해가지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금인데 방송을 이렇게 일찍 끄다니 불금인데 근데 그냥이면 모르겠는데 그 게임하다 졸 정도면 제가 엄청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이 정도로 피곤한지는 잘 몰랐네요. 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러면 일요일 8시 맞지? 9시로 했구나. 일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일요일에 뵐게요. 요바. 요바. 신기술로 손 흔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똥을 안 하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요반